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7% 상승, 코스닥은 2.23%까지 밀렸다가 0.04%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멘트를 드린 것처럼 SBB뱅크 파산 악재는 뭐 리먼 브라더스급까지 번질 만한 어떤 뭐 시스템 위기, 금융권 전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멘트를 좀 드렸었고요. 아마 개별 이슈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죠.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다시 한 50bp 올리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SBB뱅크의 파산이 아마도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은 오히려 약간의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일 날 있을 FMC 회의에서 50bp냐 25bp냐 혹은 정말 동결까지도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시장은 예민하게 아마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SBB뱅크 파산 악재도 없었고, 만약에 14일 발표가 있을 CPI가 저널비 반등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50bp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상황이 만족이 됐으면 50bp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 근데 일단은 SBB뱅크 파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50까지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은 이제 CPI를 볼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25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SB뱅크 파산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CPI까지 또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25 혹은 동결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오늘 뭐 우리 증시가 반등이 장중에 안 나오고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멘트를 드렸지만 오늘까지 만약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은 좀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3음봉으로 깊게 투매가 났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 지지점 구간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저희도 이렇게 되면은 선반영 되는 거겠죠. 오늘 미국 선물이 이제 급등 출발하면서 우리 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선반영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일 뭐 갭이 좀 미증시가 만약에 급등 마감하면 갭이 살짝 떴다가 이렇게 뭐 죽을 확률을 또 생각하면서 일단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시장이 급하게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저도 부랴부랴 2차전지 관련주랑 좀 담아서 일단 수익권으로 일단 넘어온 상황이어서, 내일 뭐 갭 뜨고 밀렸다가 다시 장중에 또 회복을 하면서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지, 내일은 선반영이니까 갭 뜨고 뭐 이렇게 밀릴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애매하게 반등하고 마감을 하면 우리 증시도 내일 조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면은 미증시가 최소한 한 1.5% 이상은 반등 마감을 해줘야 내일 우리 증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역은 역시나 에코프로 애들이었고요. 야, 얘네들 뭐 전고점까지 넘기고 가는 모습 보면서 진짜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 에코프로 한참 갈 때 뭐 이땐가 이때쯤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윙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대응보다는 종가상 특정 이평선, 보통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시세를 끌고 간다라고 스윙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종가상 5일선 이탈하면은 뭐 매도 대응이나 분할 매도 관점을 좀 가져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섹터 수급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1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종가상 11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11선 눌림목마다 급등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애들이 땡기니까 오늘 2차 전지 애들 반등이 좀 많이 나와졌고요. 이미 이제 오르고 있는 애들은 저희 이제 리딩방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오늘 대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아마 폐배터리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뭐 리튬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코스모학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급등 후에 처음으로 21선 눌림목 닿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래 꼬리에서 일단은 진입을 해서 수익권으로 홀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줄 모르고 좀 손이 안 나가가지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좋은 조정을 줬던 상황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동안 2차 전지가 없어가지고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은 사실 오늘까지 못 잡고 얘네들이 또 다시 랠리를 펼치게 되면 또 한 번의 소외감을 굉장히 크게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이나 계좌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2차 전지를 못 잡으신 분들은 완전 이렇게 바닥 구간 안에서 저점을 잡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어떤 소외감을 이겨내시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먹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내일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저점 대비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 가면은 또 신소재가 뒤 따라서 순환매 돌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또 구간은 괜찮죠. 요렇게 갭 띄우면서 약간 이제 요렇게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요렇게 한번 뚫어주면서 전고점까지 시도가 이루어질런지 한번 추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도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등 후에 눌림의 구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선 눌림목이 되게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얘도 뭐 시장만 받쳐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세를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우 하이텍이랑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친구들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평소에 좀 강했던 애들 사고 싶었는데 오늘 못 샀다고 해서 괜히 계속해서 약했던 애들 있잖아요. 약했던 애들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좀 낮아 보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코스모학이나 신소재는 조금 높아 보이고 그래도 뭐 대주전자재료나 이녹스 첨단 소재나 뭐 천보나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 보이니까 이런 애들 또 사시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얘네들이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 상승을 뭐 강하게 하지 못하고 막 박스권을 흘러가고 이러면 그냥 대장했던 애들이 계속 대장을 하고 좀 후발주 애들은 계속 빌빌거리고 이럴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라면은 가격대가 조금 높다고 느껴지더라도 강했던 애들, 대장인 애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코스닥이 단기간에 조정 없이 참 많이 올랐고 강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코스피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혹시 코스닥이 쉬고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를 또 땡겨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하나 또 찾아야 되겠죠. 이런 멘트를 제가 언젠가 이땐가 한번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나쁘지 않죠. 예쁘고요. 얘도 요 가격대 6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터치 한번 하고 눌렸다가 돌파까지 이루어지면 또 신고가예요. 62만 5천 원만 넘어서면.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확인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있기는 하나 지금 뭐 제 눈에는 LG 엔솔이 가장 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전지 폐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도 오늘 뭐 많이 일단 올랐고요. 테마적으로는 리튬 관련주 애들이 여기서 꺾일까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갈까요?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이제 꺾이기 전에는 테마 안에서 순환매도 잘 돌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살짝 이제 불안한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조정받고 뭐 다시 전고점까지 뚫고 간다라는 지금 보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철저하게 강했던 애들, 대장 애들로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좀 약해지면 부익부 빈익비는 더 심해져요. 수급의 쏠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강했던 애들이 더 가고 오늘 에코프로 애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튬 애들도 금양 그래도 여전히 리튬 대장은 금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또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죽을지 그런 부분 좀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고 과거에 끼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한 번씩 지금 다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동제약이랑 신풍제약 이렇게 딱 두 종목 빼고는 과거에 좀 힘 좀 썼던 애들은 다 반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신풍제약이 뜬금없이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고 일동제약은 시세 내고 죽어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오르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좀 보고 있던 게 일단 박셀바이오가 이 고가권을 넘기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갭을 띄우더라고요. 시가가 6% 띄워놓고 얘가 갈려나 싶었는데 음봉을 맞는 거 보고 일단 그럼 너는 살짝 탈락.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양봉을 좀 말아주면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HLB였는데요. 시장이 약한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전에는 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 트라이 혹은 돌파까지 나오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애들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눌림이나 기간 조정까지 좀 나와줘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바이오 쪽은 HLB랑 카나리와 바이오가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고점을 넘기면서 땡겨줄지 혹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33,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내일이나 갑자기 뭐 시가를 막 1, 2% 뛰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HLB가 그래도 차트 흐름은 가장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리고 로봇주들은 뭐 얘 같다 뭐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SBTech 이틀 이렇게 밀어버리더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현대차의 로봇 기업 지분 투자 이슈가 기대감은 뭐 계속 일단은 뭐 재료 소멸이 된 상황은 아니니까요. 기대감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현대차 지분 투자 기대감을 올랐던 SPG, 유일로보틱스 뭐 요런 애들 계속해서 뭐 순환매 돌면서 반등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현대차 로봇 지분 투자 이슈가 아닌 로봇주들은 살짝 일단은 지금 약세, 큰 어떤 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얘네들도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가격대 87,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대를 만약에 넘긴다면 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번 이 종목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AI 애들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뭐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뭐 단기 반등 후에 다시 꺾이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또 견조하게 버텨내는 흐름이 나오면 얘네들은 또 모르겠어요. 전고점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요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급이라고 부르고 있는 얘네가 한 번 더 슈팅을 주면서 전고점을 넘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가면 이제 우리가 후발주라고 보고 있는 이런 애들도 또다시 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순환매가 또 개별적으로 돌 수가 있어서 다시 AI 관련주,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진정세를 띠면 AI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는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네요. 일단은 대장급인 얘네들로 좀 보고요. 얘네가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가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좀 강했던 애들 다시 좀 관심 종목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